그래도 대통령 후보 5명이 참가한 가운데 4차 텔레비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각 후보자들에 대한 평가 이제 많이들 내리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통령 선거는 13일 남았습니다. 어제 3시간 가까운 토론회를 마친 대통령 후보들은 어제 토론회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오늘 한 3시간 했죠. 한편으로는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미진해서 뭐 더 또 토론하고 싶고 또 이렇게 토론을 하면 할수록 저는 국민들께서 어느 후보가 더 다음 대통령으로 바람직한지 잘 구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앉아서 하니까 좋대요. 네, 나는 뒤에 있는 거 의식하고 토론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할 말만 하고 필요한만 그만. 3시간 정도 토론은 처음입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참 짧구나 느껴집니다. 금방 앞으로도 더 제 생각을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KBS 끝나고 나서 부진했다는 평가 많이 나왔는데 오늘 좀 만회하신 것 같으신가요?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형식이 굉장히 빨리 적응해요. 근데 다들 룰을 몰라가지고 막 헤매더구만. 입장 변화가 없고, 그리고, 글쎄요. 뭐 제가 입장 변화가 없다 정도만 할게요. 왜냐하면 이 문제 가지고 당의 누구도 제가 먼저 자극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 민주주의 기본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짧아서 조금 아쉽긴 해요. 전체 시간은 긴데 서로 공방하는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여기가 잠깐만 사람들 얘기 자르게 되고. 네. 그 후보님을 제외하고 토론을 가장 잘했다고 판단하시는 후보는? 오늘 뭐 다들 잘하신 것 같아요. 늘 뭐 유승민 후보가 토론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 유승민 후보에게 상당한 호감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그리고 SBS 보도국 정치부의 민성기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세 분은 뭐 당연히 제가 지레짐작입니다만 다 보셨죠? 봤습니다. 예. 최 교수님 어제 토론 재밌으셨습니까? 지난 3번 토론회보다는 어제 일단 네거티브가 현저하게 줄었고, 그리고 진보 진영 이른바 보수 후보들 간의 이념적 차별성 같은 것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았어요. 안보 문제도 그랬고, 경제 복지에 관련된 재원 조달 문제도 그랬고, 또 하나 문제 또 특기할 만한 게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사회적 이슈 같은 것들이 제기된 건 대단히 참신했던 것 같아요. 사용제 폐지 여부라든지 동성애 문제, 군 가산점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된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우석 부소장은 어제 토론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3차 토론회는 수박 겉핥기라고 하면은 어제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 정도다. 그런데 역시 국민들은 과육을 먹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갈증이 남는 토론회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를 자제를 했을 때 태도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토론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생한 얘기들이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김우석 부소장이 지난 3차까지의 토론이 수박 겉핥기였는데 이번에는 껍데기 정도까지는 들어갔다. 그런데 아직까지 과육까지는 못 갔다. 우리 시청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그 네거티브 공방은 어쨌든 간에 상당히 줄어든 모습 아니었습니까? 지난 3차 토론에서 네거티브는 무성한데 정책은 없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네거티브가 서로 오가는 와중에서 감정 싸움이 너무 도드라져가지고 중학교 2학년 반장선거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상당히 준비를 해갖고 정책적인 준비를 해갖고 나온 것 같고요. 주최 측에서도 좀 그 부분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토론 규칙을 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도권 토론이 전후 두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 토론이 전후 두 파트가 있었는데 그 네 파트 중에 세 부분을 정책 토론에 할당을 해버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소위 자질검증, 네거티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코너의 시간 자체가 줄은 게 네거티브가 준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 말씀대로 어제 상대방을 무조건 근거 없이 비판하려는 네거티브 공세는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선 5명이 상대방을 견제하는 그런 설전은 피할 수가 없었겠죠. 어제도 3시간 가까운 토론 동안 설전은 틈날 때마다 계속 반복됐습니다. 홍준표 후보께서 지금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640만 달러 이야기를 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받은 것이 아니고 가족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뭐 관련이 된지 안 된지는 뭐 돌아가셨으니까 우선 차치하고 가족들이 직접 받았으면 이것은 이제 재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뇌물이 되려면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받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법률가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 이야기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돈을 박연차한테 직접 전화해서 요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예. 제가 그 조사 때 입회했던 변호사입니다. 아니, 말씀을 왜 버릇없이 해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이보세요라니. 문 후보 내가 참 점잖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는 2번이나 책임질 수 있나 협박을 하더만은. 우리 안 후보님, 그 부인 김미경 교수가 사적인 업무를 우리 보좌관들한테 요청을 했고 김미경 교수가 사과를 했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은 자기의 시민권을 안 후보에게 위임했습니다. 이건 안 후보가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아내가 제 의정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외부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인이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은 김미경 교수한테 권한을 준 게 아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위임한 공적 권력을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최순실하고 공유를 했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의 김미경 사적인 교수가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공과 사를 분별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의 리더십이 될 자격이 없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비 예산을 확 줄여서 아까 말한 KAMG나 킬체인을 늦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4대강 사업에 22조 쏟아붓느라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거의 지금은 드디어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에 곧 탑재도 할 수 정도로 그렇게 고도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도화 만들어준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앞에 정부 탓한 거 말고? 2006년 10월에 노무현 정부 때 이미 핵실험을 했으니까 문후보님 지금 주장은 너무나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문후보님 마지막으로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래도 KMD는 영어로 이야기하시네요. 그런데 코리아 패싱이라고 아십니까? 코리아 패싱. 무슨 말씀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아베, 시진핑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는 황교안 권한대행한 전화 한 통 안 해주고 계속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밤새 해도 됩니까? 밤새? 내 집에 갈 테니까 나는 알아서. 예. 자질 검증입니다. 다 합의하시면 더 할 수도 있으나 일단 홍 후보께서는 난 집에 갈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잠이 와서 안 되겠어요. 졸린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홍 후보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각 후보들이 서로 상대방을 겨냥해서 신경전 펼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없었으면 이번 텔레비전 토론이 좀 재미없을 뻔했다 이런 의견 가지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미성규 기자, 어제 지금 각 후보들 간의 신경전 후보별로 이렇게 모아봤거든요. 어떤 부분이 가장 오늘 얘기가 많이 되던가요? 이보세요 버릇없는 이런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설전이 지금 오늘 오전에 아직도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코리아 패싱도 지금 실시간 검색어 상위 순위에 오르기도 하고 말이죠. 코리아 패싱이 어떤 뜻인지 또 유승민 후보가 물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한 건지 아니면은
그런 질문 자체가 불쾌해서 모른다고 한 건지 이런 얘기들도 지금 오가고 있는데요. 그건 알 수 없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화면 보고 어제 제가 본 그 현장에서 느낀 건 TV 보면서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랬겠죠. 만약 알면은 거기에 대해 설명을 했겠죠. 아니면 반박을 했거나. 그런데 진짜 몰랐던 것을 유승민 후보가 지금 설명을 해줬잖아요. 황교안 대행을 그야말로 패싱하고 그리고 이 한반도의 일에 대해서 강대국들이 우리를 배제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논의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안보 관련 이슈에서 문 후보의 정책적 능력을 공격한 거예요. 유승민 후보가.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유승민 후보가 점수를 딸 수가 있는데 상대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유승민 후보가 점수가 굉장히 좋잖아요. 일반적으로. 어제도 뭐 잘한 것 같고 그런데 어떤 팩트 낱개 사실 가지고 집요하게 꼬치꼬치 캐묻는 모습은 처음엔 대단히 좋아 보였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토론에서 유권자들이 느끼는 것은 전체적인 이미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 집요하게 상대방한테 그런 것들을 캐묻는 것 같아서 그것은 찬반 양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긍정과 부정의 양론이 있지 않을까. 김우석 부소장은 이번 토론회 전에 코리아 패싱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TV 보면서 찾아봤어요. 뭔지. 그런데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용어 부분이야. 예전에 그 후보가 모를 법한 문제를 공격용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쪽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걸 보면서 말 용어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정말 정책에 대한 진실성이나 뭐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단초로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그 용어 자체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까 민성기 기자가 얘기했던 이보세요. 문재인 후보의 이보세요. 홍준표 후보의 버들 없이.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인터넷 검색어에서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나이를 또 찾아보는 네티즌들이 많았다고 하던데. 뭐 홍준표 후보가 버릇없다 그러니까 혹시 홍준표 후보가 나이가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래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문재인 후보가 2살 많죠. 2살 더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64세, 62세 그런데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이보세요라고 후보들 간 토론회에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한 토론은 아닌 것 같고 거기에 또 버릇없다고 반응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홍준표 후보랑 하여튼 논쟁을 벌이면 사실 득을 얻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후보들이 잘 토론 전략을 잘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젯밤 텔레비전 토론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놓고 후보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계속해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일자리 관련 공약을 겨냥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방어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거 뽑아야 되고요. 그런데 공공일자리 81만 개 만들겠다 그러셨잖아요. 이 81만 개 일자리 만드는데 5년간 21조 원, 1년에 4조 2천억 원 든다 이러셨어요. 근데 4조 2천억 원을 81만 개로 나누면 한 1년에 한 500만 원, 월 한 4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월 40만 원짜리 무슨 일자리를 81만 개 만든다 그런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81만 개 가운데 공무원은 17만 개, 나머지는 공공부문 일자리죠. 그래서 이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체 재정으로 또 자체 수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죠. 이거 한번 직접 계산해 보셨어요, 혹시?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게 낮추어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세한 내용은 아니요, 제 생각에는 우리 후보님이 우리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한테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 이러시면 이거는 매너가 너무 없으신 거죠. 그런데 뭐 제가 우리 후보님 시간을 저한테 좀 주신다면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네,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 일자리 공약 놓고 이렇게 서로 물러서지 않고 공방을 펼쳤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복지 정책, 특히 이 복지 공약과 관련한 재원 마련 부분이 뭔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희 공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는 정직하게 70조 더 걷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6조 3천 더 걷겠다. 그러니까 문 후보님이 낸 공약, 복지 공약, 저는 태반이 공수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는 양자 토론
용의가 있고요. 진보당보다 뭐 정책 담당자들 토론시키려면 토론시킵시다. 진보당보다 이게 우리가 뭐 더 진보적이지 진보당 못하다. 아닙니다. 전 정의당. 정의당보다 더 진보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뭐 비판하시면 아니 그것이 뭐 진보적인 문제를 하겠는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수권 정당으로서 맞아면 조달 가능한 지원범위에 제가 주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문 후보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에 대한 신뢰와 책임 문제다. 그 지적을 드리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아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유승민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그 일자리 공약 갖고 공방을 펼쳤는데 문재인 후보가 그 정책본부장하고 얘기해 보시렵니까라고 하는 대목, 그 대목이 상당히 유승민 후보가 좀 불쾌한 반응을 또 보이네요. 네, 오늘 뭐 국회 주변이나 인터넷상에서도 재원 문제는 사라지고 정책본부장이랑 토론해라 이런 태도를 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좀 과도하게 공격하는 거 아니냐. 저 일자리라는 것도 5년에 나눠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첫 해에 다 만드는 것처럼 몰아서 계산을 하니까 저렇게 액수가 적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너무 과도하게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본부장이 실제로 윤호중 정책본부장이 실제로 그 언론에 나와가지고 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따로 하기도 했습니다. 윤호중 의원이 지금 정책본부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유승민 의원이나 다른 후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여러 차례 토론이 있었는데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던졌는데 문재인 후보가 단 한 번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은 건 사실 아니냐. 그런데 어젯밤에도 똑같이 답변이 그러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공세가 갈 수밖에 없다. 아마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어제는 문재인 후보가 자신에게 계속 이제 지난 토론회까지는 뭐가 질문이 집중됐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공세적인 입장이 없었는데 어제는 잘 마크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렇고 지난 토론회 때도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들이 가끔 눈에 띕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뭐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이보세요라든지 정책본부장하고 대화해라 이런 것들은 내용에 관계없이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 점 플러스 어떤 정책에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복지 같은 건 숫자가 좀 중요하거든요. 다른 것들은 방향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워낙 81만 개 일자리가 계속 회자됐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나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는 이보세요는 버들없다고 홍준표 후보가 반박을 했고 정책본부장과 얘기해보라는 얘기는 또 매너가 없다고 또 얘기를 했네요.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그 재원 관련해서 서로 공방 펼치는 모습. 심상정 후보가 어떤 때는 문재인 후보를 좀 도와주는 듯 하다가 어떤 때는 상당히 또 나를 세우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 보이고 있네요. 사실 뭐 약간 처신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강하게 얘기하면은 당내나 뭐 당내 반발도 있고 문자 폭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뭐 어떻게 처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좀 어정쩡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때는 공격을 하고 어떤 때는 방어를 해주고 또 유승민 후보 그 얘기하니까 화이팅 그 단일화 얘기하니까 화이팅 유승민 하면서 또 문재인 후보 도와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김우석 부소장이 그 바로 다음에 저희가 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또 먼저 말씀을 하시네요. 예. 제가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부분들은 특히 사실은 구체적으로 수치를 계산을 해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월 40만 원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7급 7호봉에 준해서 계산했다라고 하면서 좀 엉뚱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역시 태도의 문제가 있는 거고 국민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올 때는 확실하게 준비하고 나와서 명쾌하게 해명을 하고 비전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후보 측에 윤호중 정책본부장이 재원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하니까 다음번 토론 특히 경제 분야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아마 이 부분 잘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다른 후보들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질문을 계속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후보가 어제 마지막 부분에 다가가서 이제 주도권을 쥐고서 질문을 던졌는데 현재 바른정당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3자 단일화,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고 사실이냐 아니냐 물었더니 그 새 정당의 후보들은 절대 아니라고 선을 걷습니다. 예. 예. 우리
바른정당에서 세 사람 후보, 3당의 후보 단일화 지금 제안을 한 셈이죠. 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많은 언론들이 보고 있는데 후보 단일화 하실 겁니까? 저는 단일화 하지 않습니다. 후보 동의 없이는 그거는 단일화 안 되는 거는 문 후보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문 후보님께서 그 문제에 왜 그리 관심이 많으십니까? 뭐 잘못될까봐 그러십니까? 드디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형성되나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일 없습니다. 선거 전에 그런 연대는 저는 없다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100번도 넘게 말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에서도 바른정당하고는 함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다. 홍 후보님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걸 왜 물어요? 그건 나는 생각도 없는데 그 바른정당에서 자기들 존립이 문제되니까 자기들 살 길 찾아서 떠드는 걸 왜 우리한테 물어요? 바른정당하고 연대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른정당하고 하려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구세어라 연대하려는 유승민. 움직임에 대해서. 구세어라 유승민. 그래서 우리 유승민 후보가 뜻한 대로 정말 수구 보수 세력 밀어내고 따뜻하고 건전한 보수를 확실하게 세우는데 우리 유승민 후보가 열심히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세 사람이 힘내세요. 한편 같아. 좋습니다. 세 사람이 한편 같아. 예. 이 단일화 질문하니까 다 아니라고 하는데 기억나는 거는 심상정 후보의 굳세어라 유승민만 또 생각이 나네요. 예. 문재인 후보가 다 후보들이 어떻게 대답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으면서 한 전략적인 질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적폐연대라는 말을 아까 했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구도 변화가 되는 새로운 아주 강력한 변수가 생기는 게 사실은 굉장히 꺼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이미 그 대상이 되는 후보들이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보도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일 텐데도 미리 한 번 더 물어봐서 쐐기를 박는 그런 효과를 좀 노린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새 후보는 절대 아니다. 홍준표 후보는 하려고 하는데 바른정당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두 분 짧게 정말 이제 단일화는 물 건너 간 겁니까? 그래도 정치는 생물이니까 모르는 겁니까? 워낙 뭐 시간이 짧고 실리라든지 명분 측면에서 대단히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워낙 지금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오차범위 추세가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많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짧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DJP 같은 경우는 45일 전에 됐고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는 2002년도에 25일 전이었어요. 이제 뭐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가 워낙 다이내믹해요. 역동적이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보이는 정황상 보이는 거는 뭔가 물밑에서 3당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다 하더라도요. 저는 이 가능성은 여전히 이 대선에 아직까지는 상당히 큰 변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봐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김무석 부소장은요? 걸림돌이 낮다는 건 반대로 파괴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문 후보 입장에서 마지막 걸림돌인데 그거는 반대 진영에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역시 반문 정서가 여전히 있고 2위 후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요구가 대선 때까지 계속 될 거고 그것이 성사된다라고 하면 그건 알 수가 없다. 결과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새 후보는 다 아니라고 하지만은 대선 직전까지라도 한번 지켜봐야 한다. 그런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제 텔레비전 토론 보면요. 다른 후보들 비판하고 재원 마련 대책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공격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의 공약 정말 좋다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도 어제 보여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미소 짓게 하기도 했죠. 인데 이건 너무 심하다. 그런데 안 후보님은 1800시간으로 연간 1800시간 목표로 하시는 공약 좋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정부 공약하고 똑같아요. 박근혜 정부도 공약 1800시간 했는데 뭐 전혀. 결국은 근로시간 단축은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비난을 받지만 칼퇴근, 돌발 노동 금지, 초과 근로시간의 단축. 그다음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연간 초과 근로시간을 우리는 제가 법안 냈는데 한 250시간이나 300시간 정도로 단축시키면 좋겠다 이런 뜻인데요. 안 후보님은 1800시간을 어떤 수단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을 시키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솔직히 그 유승민 후보님 칼퇴근 그 공약이 참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집권하면 제 공약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공약들 저는 실행에 옮길 겁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저는 칼퇴근 공약 들고 싶습니다. 돌발노동, 네? 돌발노동 금지.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제 공약은 다 동의합니다.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여러분, 문의모님한테. 저 심상정 공약 벤치마킹 했다는 얘기도 좀. 예. 심 후보님도 상당히 동의를 하셨어요. 저도 칼퇴근법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자, 안철수 후보뿐 아니라 문재인 후보, 심상정 후보도 뭐 유승민 후보 공약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죠. 경제와 관련된 공약은 사실은 내 후보가 유사한 공약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아시다시피 경제 전문가고 그리고 경제 정책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몰두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경선 때 경선 진영의 한 참모가 야구장에 한번 가셔야 되는 거 아니냐. 야구장에 사람 많이 모이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답했다고 그럽니다. 내 지금 공약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책의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민 후보가 대단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후보가 내세운 칼퇴근법, 돌발노동 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대통령이 돼도 그 공약은 그대로 실행에 옮기겠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또 텔레비전 토론에서 시청자분들이 또 보고 싶어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제 토론회가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책 위주로 토론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저런 이제 어떤 자기가 내세운 공약이 아니라 하더라도 타 후보의 공약이라도 이 시대적 분위기에 맞고 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저런 것들은 상당히 유권자들이 볼 때 너무 토론이 네거티브로 하지 않았으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예. 김은석 부소장은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요. 저 안 후보 그걸 보면서 저게 마지막 단일화를 위한 문 열어놓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안 후보가 확실히 각을 세우기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문을 열어놓으면서 단일화의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단일화는 워낙 후보들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니까 집권 후에 이른바 연립정부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당에서는 그게 지금 대세죠. 그러니까 선거 전에 후보 간 단일화는 어려우니까 선거 후에 집권하면 소위 협치하겠다. 그러니까 통합정부 만들겠다. 내각도 통합적으로 당을 따지지 않고 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주로 나오고 있고요. 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정책 연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다른 당에 있는 인사들도 데려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두에 뒀다고. 단일화 얘기는요.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면 단일화는 사실 제가 뭐 역동적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과 명분에 일단 어긋나고 시간도 새 후보가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단 아니라고 했는데 저렇게 해놓고 단일화한다면 좀 국민을 좀 속이는 거라서 역풍일 수도 있겠고요. 어제 문재인 후보가 바로 아까 전략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쐐기를 박은 거고 적폐연대의 명분을 확보한 거거든요. 전 단일화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상. 예. 단일화를 어렵다 이렇게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어제 토론 끝나고 나서 SNS상에서 많은 논란이 됐던 부분,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시간이 약간 지날 것 같긴 합니다만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 간단하게 패널분들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이었죠. 그럼 군에서 동성애가 굉장히 심합니다. 군 동성애는 이 국방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어떻습니까? 거기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동성애 파티도 서울 그 앞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 광장을 사용할 권리에서 차별을 주지 않은 것이죠. 차별을 금지하는 것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차별금지법이라고 국회 제출한 게 이게 동성애 사실상 허용법이거든요. 문 후보 그 진영에서 민주당에서 제출한 차별 금지법인가 그게 하나 있는 게 차별 금지하고 합법화하고 구분을 못 합니까? 아니 합법화가 아니고 분명히 동성애는 그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냐 찬성하냐 합법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선 아까 그 동성애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예. 저는 동성애는 찬성이나 반대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성정체성은 말 그대로 정체성입니다. 예. 저는 이성애자지만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또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했던 차별금지법,
또 계속 차별금지법 공약으로 냈는데 그것을 후퇴한 문재인 후보께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동성애라고 하는 주제가 텔레비전 대선 후보 토론에서 다뤄진다는 것만 자체로도 우리 사회가 그만큼 또 진전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동성애 둘러싼 공방 어제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동성애 문제를 던져가지고 아마 그 문재인 후보한테 좀 진보 성향이 강하다 그걸 인식시키면서 본인은 보수의 이 성향이 강한 보수의 아이콘이다, 보수의 적자다 이런 이미지를 좀 심고 싶어서 하는 대단히 의도된 질문이라고 보이는데 문재인 후보가 의외로 대답을 반대다 이러니까 자꾸만 물어보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는 아까 심상정 후보가 얘기했던 게 거의 정답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입장들이거든요. 원래 이 진보와 보수가 우리나라는 주로 안보나 경제 쪽인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이슈에 있어가지고 이 진보나 보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형제 얘기는 할 시간이 없으니까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는 소수 인권자의 보호적 차원에서 진보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동성애를 반대하면 진보고 동성애 찬성하면 반대하면 이런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선 주자들 간의 이런 이념적인 차별성이 드러났다는 데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은석 부소장이요. 일단 심상정 후보가 얘기했던 이게 정체성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면 내용적으로는 이건 동성애에 대해서 그 넓혀주는 거 허용한다라는 의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는 세 분 보내드리면서 어젯밤 텔레비전 토론을 마친 5명의 주요 정당 후보들 오늘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